안녕하세요. 존버입니다. 2025년 9월 30일 화요일장 마쳤습니다. 오늘 먼저 코스피가 0.19% 하락을 하고 개인과 외국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팔았습니다. 코스닥은 0.56% 하락을 하고 개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외국인이 팔았습니다. 오늘 뭐 시장 대비 HLB 쪽은 좀 하락이 있었습니다. 이게 좋은 건 아니죠. 월봉 마감도 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극적인 재료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시간이 뭐 거의 한두 달 이상 길어질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월봉도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계속 눈치 싸움이 지속이 될 것 같고, 뭐 단기적으로 급등을 바라신 분들도 일단은 한 단계 내려놓고 조금 길게 호흡을 하시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지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뭐 HLB 관련돼서 뉴스가 두 개 정도 나왔습니다. 합병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HLB 테라피틱스 임상과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두 개의 뉴스 자체로도 뭐 주가의 방향성은 뭐 크게 보이지 않았고, 뭐 악재인지 호재인지도 모르는 되게 애매한 뉴스들이 나왔는데, 결과론적으로 뜯어보면 이게 뭐 다시 해야 되는 뭐 유럽 임상 환자들도 모집을 해서 다시 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뉴스들을 보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찍고 있기에도 저도 상당히 뭐 죄송스럽고 그런데 딱히 할 얘기도 없고 내용 자체도 계속 제가 뭐 회사에 불만을 제기해봤자 여러분 듣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안 좋은 소리 하면 듣기 좋을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뭐 길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할 얘기만 짧게 짧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HLB 테라피틱스 NK 치료제 미국 임상 유럽 확대 10월 환자 모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미국 임상 3상의 톱라인 도출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피험자 모집을 유럽으로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안기용 대표 등 주요 임원은 미국 임상의 유럽 확장에 참여할 유럽 주요 임상 사이트의 책임 연구자들과 유럽 임상 결과 분석과 관련한 현지 미팅을 유럽 현지에서 마쳤다. 이를 통해 10월부터 환자 모집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주요 임상 사이트의 PI들과 대면 미팅에서 유럽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원인에 대한 피드백이 이루어졌고, 미국 임상에서 동일한 결과가 재현되지 않기 위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럽 임상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서 아쉬움을 표현했지만, 미국 임상의 성공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사측은 전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임상을 하는데 환자가 다 안 모아지는가 봐요. 그래서 유럽 환자까지 더 끌어당기겠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유럽 환자와 미국 환자를 동시에 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요게 FDA 측에서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HLB 측에서 묘수를 부리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꼼수를 부리는 수도 있겠죠. 여튼 뭐 다시 임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이것도 뭐 큰 재료는 아니고 이게 유럽 환자 또 모집하면 돈도 또 들어갈 텐데 어제 뭐 HLB 글로벌 공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는 풋옵션 폭탄이 HLB 글로벌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글로벌 끝나면 또 생명과학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여차여차 그룹주 전반적으로 지금 뭐 CB 폭탄들이 지금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상당히 뭐 골치가 아픕니다. HLB만 살아가지고 되는 건 아니고 뭐 조금 이따 합병 뉴스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사 측에서도 지금 뭐 선택과 지금 버리는 카드를 지금 뭐 고민하는 것 같아요. 여튼 뭐 그 뉴스도 한번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합병의 진심인 HLB 계열사 재편에 드라이브 거는 속내라는 뉴스와 함께 나왔습니다. HLB 사이언스 흡서 방식 요 관련된 나왔고 HLB 합병 생명과학과의 합병 철회를 발표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또다시 합병 시도를 하고 있는 HLB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합병 비율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와 있고 주식 매수 청구권 한도 조항은 없다라고 나와 있고요. 하지만 HLB 사이언스 주주들에게 부여된 매수 청구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낮게 산정됐고 계열사 지분율도 이미 50%를 넘어 실질적으로 행사 가능한 물량은 제한적이다. 한마디로 신청해봤자
50% 미만의 주주이기 때문에 그 돈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량이 행사되더라도 100억 원 미만. HLB가 100억 원은 있나요? 지금 풋옵션도 지금 겨우겨우 막는 수준인데. 자, 그리고 계열사만 60개랍니다. 야, 진짜 계열사가 60개랍니다. 60개. 아마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을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뭐 대충 알고 있었지만 이 HLB가 정말 사업을 문어발 확장이 어마어마합니다. 저 문어발 확장한 회사 가운데 뭐 하나라도 터지라는 심정으로 인수를 했는 것 같은데 결과론적으로는 오히려 적자 폭만 커졌고 저희 그룹을 뭐 이끌어주는 동생들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기대치가 컸던 뭐 HLB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다시 수포로 돌아갔고요. 그나마 제가 그룹주 내에서 성공한 인수합병은 HLB 제약 하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약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매출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약 말고는 나머지는 다 그냥 망했다. 예, 거의 뭐 이 정도면 주식을 한 지금 60종목을 사가지고 한 종목만 수익을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 개인들이 많으실 텐데 아마 다이소 매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60종목 사가지고 한 종목 수익 못 내시는 분들 과연 계실까요? 저는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만큼 진양군 회장님이든 아니면 그 주변 인물들이든 회사 보는 안목이나 미래 성장 가치의 기업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 회사들 중에서 99%가 적자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 사채로 지금 뭐 인수한 회사들이 많겠지만 그 적자 폭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어요. HLB가 승인을 빨리 받아가지고 매출을 많이 올리면 그 적자들을 타개해가면서 저 자회사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세워주면 되는데 지금 HLB 앞가림도 깜깜한데 저 많은 계열사들을 적자를 어떻게 감당을 하려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도 나온 얘기가 보면 여러 가지 적자 회사들을 끌어안아 봤자 지금 적자만 더 커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안에서도. 그리고 보시면 뭐 다른 글로벌 제약사들의 인수 합병에 관련된 비교도 나오는데 노바티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어느 정도 실적이 기반이 된 상태에서 계열사들을 늘려갔다가 몇몇 안 되는 회사들은 매각을 하고 다시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하는 방향성을 가졌다면 HLB는 매출이 안 나오는데 그룹 몸집만 엄청나게 키워놓고 일단 이제 와서 막 합병을 하려고 합니다. 흡수 합병을 시켜서 없앨 회사는 없애고 뭐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진영구 회장님도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돈을 못 벌 것 같은 회사 정리하시는 게 맞아요. 매각을 하셔가지고 자금을 좀 마련을 해요. 마련을 해가지고 지금 뭐 주가가 이 상태라면 올 연말까지는 풋옵션 행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라도 좀 일단 사채를 빌려서 돈을 끌어다 쓸 때는 정말 신이 나서 돈 걱정 없이 잘 썼다가 결과론적으로는 돈을 돌려줘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이미 써버린 돈 어떻게 마련하겠습니까? 있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중고 매장에다가 내가지고 팔아서 그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대출 받기도 쉽지도 않은 상황이고 어차피 뭐 대출도 한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주주 입장에서는 주담대 같은 경우 또 이렇게 하면 주가가 또 내리면 반대 매매 나올까봐 쫄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막 죽어가는 회사 붙잡지 말고 매각을 하는 게 맞다. 60개 정도에서 한 3분의 1만 매각해도 자금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그 다음 재무도 좀 많이 개선이 될 거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회사 잘 되자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지 잘 되고 난 다음에 또다시 인수하면 되잖아요. 지금 시장 세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싼 매물들이 나중에 1, 2년 뒤에도 많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사도 늦지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계열사 하나하나 다 뜯어 보십시오. 그 계열사들 중에서 미래에 관련된 회사들이 거의 없어요. 과거에 관련된 기술을 가진 회사들밖에 없거든요. 어느 정도 미래에 관련된 회사들 같은 경우는 좀 살리고 아직까지 과거에 묶여 있는 회사들은 과감히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거에 묶여 있는 회사들을 체질 개선해가지고 미래 사업으로 다시 바꾸려고 하면 돈과 시간을 엄청나게 또 소비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진양곤 회장님도 어느 정도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선발로는 저는 HLB 글로벌 회장님 개인 회사잖아요. 개인 회사면 정리를 하는 게 맞다. 그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HLB 사이언스 합병 때문에 끝까지 살려둘 것 같기도 한데 뭐 다른 방법들이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차트 별로 볼 의미가 없는데 그래도 차트 간단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시면 바이오 종목들 중에서도 괜찮은 놈들은 많았습니다. 페프론 같은 경우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지금 코스피 이전 소식이 들리고 있는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 뭐 그렇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미국 공장 인수로 주가가 깜짝 반등을 했다가 또다시 다 반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하락을 했고,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좋은 모습과 조선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HLB나 항서제약 쪽은 좋은 모습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고, HLB 펩은 1.39% 하락을 했습니다. HLB는 2.19% 하락한 채 37,000원대에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0.5% 하락을 했고, HLB 제넥스는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HLB 파나지는 1668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자, HLB 파나지는 지금 다시 1600원대 계속 테스트 중입니다. 요 저점 라인 깨지면, 전저점이 또 깨지면서 또 경신을 할 것 같고요. 주봉, 월봉 다 지금 뭐 안 좋은 상황이죠. 월봉상도 지금 계속 지속적인 우하향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은 1818원에 마감을 했고, 숫자 멋지네요. 1818원. 예.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 기타 법인이 매수를 했고요. 자, HLB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 베리스모로 좋은 소식이 나왔다가 제가 조금 우려했던 112일선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또 내일도 극적으로 올려주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1750원 정도 라인까지도 열려있는 상황입니다. 저 라인까지 빠져도 상관은 없긴 한데 단기 급등이 조금 깨지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 자리에 한번 찍고 또다시 한번 수급 정비하고 올라가는데 한 10월 달은 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일단 거래량 터졌던 자리들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상승의 기운이 끝난 건 아닌 것 같다. 그런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HLB 테라퓨틱스는 3025원에 15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금융투자 팔고 사모펀드 팔고 기타 법인 사고. 자, HLB 테라퓨틱스도 3,000원 라인이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거의 이자 보는 게 확실시 되는 상황인데, 지금 그룹주 전반적으로 보시면 우리가 이런 주가를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구주주, 저희 HLB 주주들만 회사에 대한 희망이 가득한 거예요. 시장에서 다른 HLB를 바라보는 제3자들 주주들, 그 사람들이 HLB를 좋게 봐야 저희가 뭐 정고점을 가든 10만원을 가든 뭘 할 수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이미 들고 있는 사람들만 좋다 하니까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들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 단타들이나 아니면 확실히 공부가 안 돼 있는 사람들, HLB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상황, 거기다 공매도들까지 합세를 한다면 주가들은 밀릴 수밖에 없는 지금 HLB 그룹의 전반적인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도 거의 기다리는 입장이다 보니까 정말 힘든데, 그래도 뭐 또 이런 상황들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이런 상황 잘 극복하다가 또 올라가고 뭐 이런 상황들이 무한 반복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좋은 모습으로 마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HLB 바이오스텝은 1352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바이오스텝도 지금 5일선을 지켜주면서 그나마 그룹주 중에서는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유지 중입니다. 다만 이 상태로 5일선 아슬아슬하게 맞췄기 때문에
41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고요. 1317원 정도입니다. 바이오스텍 같은 경우는 그나마 차트가 조금 나은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뭐 모그룹 자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HLB 글로벌입니다. 2040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글로벌 같은 경우 제가 일자 볼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998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저점을 깨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뭐 이 1000원에서 2000원 요 안이 또 나와바리가 돼가는 상황이죠. 빨리 이 보라색 선, 최소 보라색 선 위에서 놀아줘야 됩니다. 2100원대에서 놀아줘야 되는데, 뭐 여기 올라가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저기 올라가기 전까지 빼는 각도는 뭐 이 종목을 움직이는 누군가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더 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HLB 글로벌도 사이언스 합병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고부터 주가가 지지부진한데, 뭐 지금 상황인지라 뭐 좋진 않네요.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지수가 좋아도 안 올라, 지수가 나쁘면 나쁘다고 내려. 정말 뭐 그냥 숨을 쉴 수가 없는 주가인데요. 자, 그리고 HLB 생명과학은 13,5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개인이 샀습니다. 자, HLB 제약도 제가 생각하는 라인을 깨고 전저점 테스트에 들어갔습니다. 13,200원 라인을 또 위협을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얘는 밑으로 이 12,700원까지 열립니다. 예, 12,700원까지요. 예, 12,700원 라인까지, 월봉도 112월선까지 열려버려요. 12,000원대까지 열릴 것 같은데, 저점이 깨지면 저는 이 12,000원에서 12,700원 요 사이까지는 또 한번 테스트를 볼 것 같아요. 정말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에는 저 라인은 지켜줄 것 같은데, 만약에 저거 무너지면 뭔가 우리가 모르는 내부적인 문제가 있거나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저 가격 정도는 뭐 이미 빠진 거 13,000원에서 12,000원 빠진 거 크게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저 자리는 제 기준으로는 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서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HLB 생명과학도 뭐 계속 우하향 진행 중이죠. 지수가 좋으나 안 좋으나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튼 뭐 지금 또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생명과학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차트가 3,000원, 3,050원까지는 열려 있어 가지고, 이거를 뭐 차트가 지금 본다고 뭔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한데, 여튼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런 식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고, 저는 내일 쉬는 날이라서 쉬고 목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끝.